자, 다음 사건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딱 이틀 전에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 전해드렸었죠. 스토킹은 물론 교제 폭력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 주차장을 서둘러 빠져나가는 차량을 시민들이 막아서는데요. 소화기로 앞유리를 내리쳐 부수고 끝까지 매달려서 차량을 막습니다. 이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길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렸어요. 일단은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잡고 다친 여자분을 일단은 병원을 빨리 후송을 시켜야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고. 이번엔 택배기사가 경찰관들에게 한 곳을 가리키는데요. 구급차가 들어오고 현장에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됩니다. 한 남성이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건데요.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연일 이렇게 끔찍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은 크게 다쳐서 중태에 빠졌고요. 또 다른 여성 한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관련해서 이미 몇 차례 경찰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막지 못한 그런 사고네요. 맞습니다. 울산과 대전에서 이러한 과거 전 연인으로부터 이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울산 사건만 하더라도 이 여성이 헤어지자라고 했더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자라고 해서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경찰에 이미 수차례 신고가 이루어졌었고 심지어 이 여성의 경우에는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이 된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피습을 막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있었던 일 경우에도 지금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사망을 한 상황인데요. 역시 헤어지자고 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해서 집착 상태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만 하더라도 모두 4건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라든지 그냥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 입건이 돼서 처벌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요일에 있었던 이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까지 합하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내내 매일 스토킹과 교제 살인, 교제 폭력 범죄가 벌어진 겁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나오는 얘기가 늘 똑같습니다. 미리 막을 수는 없었냐? 미리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왜 저 참사를 막지 못했냐? 울산 사건의 경우에는요. 경찰이 스토킹범을 유치장에 구금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또 이를 기각해서 유치장이 구금이 안 되는 바람에 범행을 저지른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경찰이 사실 현장에서 이 당사자들을 대면해서 접하고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가장 잘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측면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찰은 잠정조치 1호에서 4호까지가 필요하다라고 검찰에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검찰은 4호를 제외하고 재검토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호가 구치소 유치고요. 네. 1호에서 3호의 경우에는 뭐 문자 보내면 안 된다, 100m 접근 금지 아니면 경고 이렇게 경미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보기에는 구치소에 유치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검찰은 4호는 재검토 필요하다라고 해서 돌려보내서 결국에는 1호에서 3호까지만 인정이 됐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유치가 되지 않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잠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피해자에게 접근을 해서 이 사건이 발생해서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뭔가 인식이 이런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사회적으로 좀 이게 인식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검찰에서도 그걸 좀 심각하게 인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제폭력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어요.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거든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다라든지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강하게 이루어지는데 전 연인 간에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주거지는 별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사 가겠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확약서라든지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요. 검찰에서 뭐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보고 물론 결정을 잘 했겠죠.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나서
폭행은 기본이었고요. 엿새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화가 168통, 문자가 무려 400통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늘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사이에 계속 애꿎은 피해자들만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례들만 봐도 무용지물입니다. 교제폭력의 경우에도 입법이 전혀 안 되고 계류 상태입니다. 왜 이런 거 빨리 처리 안 하나요? 국회의원들 뭐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전 국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 네. 답답하긴 한데, 근데 전 지금 우리가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잠정 조치 1호에서 4호 중에 1호에서 3호를 들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네. 왜냐면 100m 접근 금지 신청, 뭐 문자 보내는 거 금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지금 교제 폭력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내가 혹시나 이걸로 해서 범죄 혐의로 잡힌다 하더라도 나는 복수를 하겠다. 나는 뭔가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접근 금지가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피해자의 경우에도 뭔가 그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경찰을 부를 수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이 범죄자가 마음먹고 정말 작정하고 달려들 경우 이거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기 네. 때문에 잠정 조치 4호 정도가 정말 유의미한 조치인데 왜 이거를 통과를 못 시키느냐. 아무래도 뭔가 인신의 구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인신 구속을 하는 거에 대한 뭐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 정도의 데이터가 누적이 됐으면 그 국회에서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제폭력과 관련된 법안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계류 중입니다. 빨리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좀.